부실이야기 146회입니다. 금융재산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도 아니고 내용도 어려워서 오늘은 정보 제공보다는 저의 공부를 위해 기록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점 안내해드리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 후 2년 뒤 아버지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여러 상속 재산 중 K은행에 예금 4억 원과 토지 1억 원이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분할하고 어머니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2년 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상속재산은 P증권 금융상품 1억 원, H은행 잔고 7억 원, 토지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어머니의 상속재산 K은행 예금 4억 원이 상속 분할로 아버지 명의 H은행으로 입금되었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버지 사망일 현재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할 때 토지는 당연히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상속재산 K은행 예금 4억 원은 아버지의 H은행에 입금된 후에 아버지 사망일 현재 H은행 잔고가 7억 원인 것인데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명의 H은행 잔고 7억 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보면 첫째, 잔고 7억 원 중에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K은행 예금 4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H은행은 아버지 고유 계좌이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4억 원과 아버지 고유 재산이 섞였으니 재상속 대상 금융재산을 특정해내기 어렵다.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는 첫 번째 시각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두 번째 시각으로 보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금융재산, 특히 현금은 계좌 내 타인으로부터 입금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의 거래가 나의 고유자금과 뒤섞이게 되어 구분해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금융재산의 단기 재상속공제는 항상 쟁점이 있습니다. 예규를 보아도 애매합니다. 재산 258,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예금 입출 금액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무 경험을 얘기해보면 첫 번째,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4억 원보다 아버지의 사망시 잔고가 더 크다면 아버지 사망시 잔고 안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분할된 4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대상을 4억 원으로 해서 계산해도 세무조사 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잔고 7억 원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4억과 고유자금 3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어머니 상속재산 분할로 4억 원이 입금된 이후부터 아버지 사망 시까지 해도 그 계좌에서는 아버지 고유자금만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4억은 그대로 남아있어 공제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은 섞이기 때문에 아버지 잔고 7억 원 안에 어머니로부터 상속 분할된 4억 원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머니 K은행 예금 잔고 4억 원을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여 분할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명의 K은행 예금 계좌 자체를 명의 변경해서 아버지 사망 시점에도 그 계좌 자체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례처럼 어머니 K은행 예금 계좌에서 아버지 H은행 계좌로 4억 원이 이체되는 순간 아버지 고유자금과 섞이게 되어 대상을 분류해낼 수 없으니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두 번째 국세청 주장도 사실 타당하기는 합니다. 허나 이렇게 되면 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각 금융기관별로 입출금이 막히게 되니까 사망 이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계좌 관리 및 분할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대표 상속인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았다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 분할 비율대로 나눠 갖기만 하면 된다고 안내해 왔는데 계좌 자체를 명의 변경해서 분할 처리하는 것이 아닌 1인에게 모았다가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쪼개 분할하다 보면 단기 재상속까지 고려할 때 상속인이 몇 년 내에 사망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속받은 가족 1인 중 어느 누군가가 몇 년 내에 다시 사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리 감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 앞선 두 가지 시각에 의해 당장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니 감안해서 주의사항을 생각해 보건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각자 명의로 소유한 재산의 규모로 볼 때 두 분 다 사망 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분의 상속 분할 시 피상속인의 여러 계좌, 여러 금융재산 중에서 배우자에게 분할할 금융재산만큼은 계좌 자체를 명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영속성을 이어가서 상속받은 재산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분할할 나머지 금융재산은 당장 유동성이 필요할 테니 하나의 계좌로 모았다가 신고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 갖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세무조사 때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공제를 부인하면서 드는 근거로 계좌 자체의 명의 변경을 통한 상속 처리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거질 문제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는 10년 내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공제율이 낮아져서 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납부세액 자체를 억 단위에서 몇 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이므로 그냥 넘기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46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